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 그 한지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민화 바탕칠이 제일 인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한지 공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지승공예나 지승공예 쪽 있는데 대부분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 나무에 칠하나 한지에 칠하나 그 이론 시간에도 두 번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뭐 어떤 거에 섬유에 칠하나 전부 페인팅 원리, 소위 칠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 이치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어떤 재료에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칠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 실기는 스킬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연습하면 되고요. 그 이론이 성립 안 됐을 때 실기와 실기를 통해서 직접 교육에 의해서 배울 수 있지만 이론이 성립됐을 때는 사실은 직접 그렇게 뭐 대면 강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사사로운 것들이 많이 이제 전수되긴 하고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바로 옆에서 지적해주고 하는 그런 빠른 내용은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줌 강의로 하고 있지만 이론을 전부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고 천연 재료에는 뭐 한지, 소위 광목, 실크, 목재, 가죽, 삼배, 모시, 인조, 양모 이것이 다 이제 천연 재료죠.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죠. 소위 기공을 가지고 있죠. 섬유소 분자 구조 속에도 작은 기공이 있지만 조직과 조직 속에 빈 탕이 공간에 있죠. 그것들이 그 사이에 이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다. 습한 날은 나무나 섬유나 모든 게 천연 섬유는 천연 물질은 그래서 보통 목재의 경우 수분 함량이 보통 제일 많이 마른 건 7 내지 8% 정도 되고 15% 이상만 되면은 이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습도가 한 80%, 7, 80%비 오는 날 됐는데 나무가 그렇게 되면 습을 먹죠. 습을 먹게 되면 반드시 곰팡이가 나는데 곰팡이가 발생하는 확률은 영양소, 온도, 또 습, 세 가지죠. 물, 영양소, 온도. 그리고 곰팡이가 발생한다. 미생물의 번식 조건이죠. 그래서 보통 이 천연물은 여름에 습하고 무더울 때 반드시 곰팡이가 번식되게 돼 있다. 왜? 이게 영양소니까. 전부 유기물인 영양소죠. 사람도 유기물을 먹고 살고 곰팡이나 미생물도 유기물을 먹고 살죠. 그래서 유기물은 썩는다. 유기물은 뭐냐? 지구가 생길 때 생성된 물질은 무기물이고 유기물은 땅 위에서 CO2와 물이 존재하면서 탄소 동화적 햇빛에 의한 탄소 동화 작용에서 생성된 것들이 유기물이다. 그 유기물을 먹고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동물은 살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시간에 한번 또 복습하는 이유는 이 빈 공간에 칠이 들어가 찬다. 이거를 침투시킨다 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침투, 두막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런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침투는 그런 빈 공간으로 칠이 들어가서 굳는 거죠. 근데 이치적으로 이 한지 이런 천연물에 칠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지에 이게 휴지라면 휴지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럼 이 휴지를 무게에 달아. 그리고 물속에 꺼냈다가
대강 짜서 흐르지 않을 정도로 짜가지고 무게를 달아. 그러면 처음에 한지는 1g이었는데 물을 흡수시켜서 대강 짜고서 무게를 달니까 10g이야. 그러면 9g이 이게 빈 공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9g이 페인트라고 치면 물인 경우는 그냥 놔두면 다 날아가지만 9g의 페인트가 이 안에 들어가 차 있어. 그러면 이걸 건조시키면 9g의 페인트 중에서 고형분 함량에 해당하는 양은 이 안에 남아있고 나머지 희석제, 솔벤트, 용제 동일한 얘기죠. 늘은 날아가겠죠. 그럼 용제가 날아간 그 빈 공간이 생기겠죠. 날아간 양만큼 공간이 생겨. 그러나 예를 들어서 57이 고형분 함량이 30%다 하면은 9g에 대한 30%는 이 안에 남아서 경화되고 굳고 나머지 고형분 함량의 70%인 용제는 날아갔다. 그럼 70%의 공간이 또 남죠. 그럼 또 매겨.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에 또 차이겠죠. 그 점점 채워져서 얘가 빈 공간이 꽉 찰 때가 있을 거라. 그러면 얘들이 꽉 차서 더 이상 먹을 구멍이 없어. 공간이. 그럼 그때부터 또 칠해.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올라타겠죠. 이제 칠이. 그때부터 도막이 형성되는 거지. 그 이전까지 침투되었는데. 그래서 얼마 몇 퍼센트를 우리는 침투시킬 것이냐를 우리 계산적으로 정량적으로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재현성,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같은 작업을 해서 항상 그 레시피라고 그래. 그 레시피대로 민화 바탕칠을 하면 된다. 그 이치는 이거예요. 민화 바탕칠은 번지지 않는 농도를 찾는 거죠. 그런데 57이 민화 한지에 몇 퍼센트 가서 들여차 있을 때 번지지 않느냐, 그걸 찾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수성 아크릴형 오칠을 이 안에 침투시켰는데 꽉 채웠어. 그런데 너무 꽉 채우니까 굉장히 뻣뻣해. 그런 경우 너무 뻣뻣해. 그러면 덜 채워야죠. 그래야 부드럽겠지. 또 하나는 꽉 채웠다 치더라도 그 수성 아크릴형 오칠에 수성 아크릴을 어떤 종류를 쓰냐에 따라서 부드럽고 딱딱한 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크릴도 전 세계 수성 오칠 중에서 대부분 거의가 다 수성 아크릴과 수성 우레탄인데 수성 아크릴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크릴이 있어요. 우레탄도 많은 종류의 우레탄이 있고, 그래서 부드러운 우레탄이 있고 딱딱한 우레탄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가죽용 오칠 하면은 우레탄 중에서 부드러운 우레탄을 썼을 때 부드럽죠. 즉 무슨 설명이냐면 이 빈 공간에 칠이 얼마나 들어찼느냐에 따라서 부드럽고 딱딱함이 결정되고, 이 빈 공간에 꽉 채웠다 손 치더라도 이 레진 자체가 부드러운 레진이라면 부드럽다 이가 이 오치가 두 가지죠. 또 딱딱하다면 레진이 딱딱하다면 뻣뻣해서 딱딱할 거고, 그러나 오칠은 한번 굳으면 부러지죠. 굉장히 강하다 오칠은. 자, 그런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면서 그 다음 그래서 섬유 한지 코팅하기, 코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침투시킨다. 어느 정도 민화용 한지도 침투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이질 않는 거지. 한지궁에는 도막형이다. 한지궁에는 어때요? 한지 위로 칠이 올라타죠. 왜? 수분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다 끝내고 나서 칠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안에까지 깊이 침투시켜서 미리부터 계획을 해서 침투시켜서
올해 한지궁의 단점이 뭐예요? 습할 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다 부서져. 오래 쓰다 보면. 그거를 없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오칠을 한지 공예를 만들어라. 그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또 그래서 이런 지태칠기니 도태칠기니 쭉 있는데, 우선은 물건에 빈 공간이 있으면 눈매라고 하죠. 나무는 눈매, 소위 수관이 지나가고 빈 구멍, 옛날에는 그 수관이 지나가고 여행소가 지나갔던 그런 자리인데 빈 벼 있다. 그 안으로 칠을 매겨 집어넣어라. 그게 침투다. 그래서 오일 스테인 오칠, 수성 스테인 오칠, 이 스테인자가 들은 거는 전부 침투형이다. 그래서 나무에 빈 공간에 오칠이 꽉 가서 들어차가지고 안쪽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스테인인데, 그 스테인을 쓰는 이유는 나무 표면 밖으로 칠이 덮여서 나무의 질감을 못 느낀다. 그래서 나무의 질감을, 원목의 질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고 싶을 때 스테인을 쓴다. 마치 요것처럼, 이 밑에 이런 것처럼 스테인을 쓰고, 토막형은 이후에 토막이 소위 칠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덮이죠. 그래서 토막형이다. 그러나 우리가 침투형과 토막형을 딱히 편리하게 이렇게 구분할 뿐이지, 침투형도 계속 침투시키고 위에 또 칠하면 이제 다 침투가 끝나면 위에 올라타겠죠. 그 도막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것 뿐이지 딱히 그 침투와 도막형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편리하게 그렇게 나눠서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농도를 찾는 방법과 색상 농도를 찾는 방법을 지난번에 이론식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자, 아까 상원경어칠에서 쭉 해서 색상 미나 바탕칠에는 1대4가 알맞았는데 얘가 너무 진해.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색상 농도는 1대7이야. 그 다음에 미나 바탕칠에 발림이 괜찮은 농도는 1대4고, 그 얘기는 이렇게 전부 8장을 실험해서 여기다 이제 건조된 다음에 채색을 해보면 어떤 거는 번져서 안 되고, 어떤 거는 너무 진해서 미끌고 채색이 잘 안 먹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건 번지지 않으면서 채색이 잘 먹어서 발림이 좋은 그 농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if 1대4가 농도는 괜찮은데 1대4가 농도가 너무 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은 1대7이야. 그런 경우 농도와 색도를 맞추는 방법을 설명드렸죠. 다음에 수성오칠 가지고 할 경우는 보통 민화형 바탕칠은 수성 아크릴형 오칠은 흰색 내지 베이지색, 약간 느릿기리한 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성 아크릴형 황오칠은 노릇스러운 노란색이 나와요. 보통 민화 바탕칠에 치자물을 들이잖아요, 염색을. 그 대신에 근데 치자물은 결례도가 약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해죠. 그래서 수성 아크릴형 황오칠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따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수성오칠 칼라, 그러니까 민화 바탕칠은 투명이나 황오칠 가지고 하지만 색종이를 만든다, 색한지를 만든다 할 때 이 암자를 썼던 황오칠을 썼던 칼라를 썼던 이 칼라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투명이 있어. 투명. 자, 지금 농도, 오칠의 농도는 1대4로 찾았는데 칼라를 1대7에 해당하는 칼라로 연하게 희석하고 싶은 거야.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원액을 썼을 때 1대4인 경우는 원액이 수돗물이 4고
희석제, 그 상온경호칠은 희석제고 수성호칠은 수돗물이겠죠. 1대4로 했을 때 20% 해당돼요. 그죠? 1대4니까 5분의 1이죠. 5배로 지금 희석했으니까. 그렇죠? 20% 해당돼. 그래서 농도는 20%가 맞아. 그런데 색도는 색상 농도는 1대7이 맞더라. 그럼 13%로 만들어야 돼. 색상은. 그래서 컬러가 13% 되려고 되게 하려면 나머지는 투명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얼마? 7%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가 1대4인데 농도는 같고 색도는 약하게 하려면 컬러 대신 투명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 컬러가 1대7일 경우 13만큼 들어가 색상이. 그 나머지 7은 투명을 넣자는 얘기예요. 됐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1대4에서 쭉 내려가면 원액의 비율, 수성옷 컬러의 비율이 10 얼마? 3에 맞춰. 여기 찾아내. 14, 10이니까 65% 이고 그러면 60 컬러를 65를 쓰고 나머지 투명을 35를 써서 원액을 만드는 거지. 한 컵을. 그래서 그 한 컵을 만드는 원액을 수돗물로 1대4, 소위 4배의 수돗물, 그러니까 원액 한 컵에 물 4컵을 타서 칠하면 칠의 농도는 20%가 되고 1대4가 되고 색의 농도는 1대7, 13%에 해당하는 색의 농도가 된다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컬러를 65, 투명을 35%를 같이 두 개 섞어서 그 원액을 만든 다음에 그 원액을 1대4로 희석해서 바르면 이렇게 1대4의 농도에 1대7의 색도를 가지는 한지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말씀하세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없어요? 오케이. 이 색도 조절과 농도 조절 방법을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정량적으로 숙지했으면 어떤 농도든 어떤 색도든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한지 이 코팅, 색 한지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오칠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겠죠. 투명과 컬러를 이런 비율로 찾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그러면 뒤집어지면 어떠냐? 뭐냐면 농도는 1대7이 맞는데 색도가 1대4로 맞추고 싶어.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번 칠하고 또 한 번 더 칠하면 진해지겠죠. 그렇죠? 네, 연해서 진하게 못하니까 연하면 진하게 못하니까 두 번 코팅을 하면 더 진해지겠죠. 3번 코팅하면 더 진해지고. 네. 다음에 57의 코팅의 결정 방법. 어떤 거나 지금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이러면 57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검은색 쪽으로 가죠. 얇을수록 밝은 색으로 가고. 그러면 이걸 2배로 희석하면 더 얇아지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진하다고 희석해서 칠해 대부분 한옥 칠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
얇게 칠하니까 특정의 양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희석제로 희석해서 칠하고 나면 어떻게 돼? 색깔은 맞을지 모르지만 나무 입장에서 한옥 입장에서 칠이 배고프게 먹고서 말죠. 그럼 금방 곰팡이가 난다. 그래서 색이 진할 때 어떻게 된다? 투명을 섞어야지 희석제를 섞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대부분 희석제를 섞어서 연하게 칠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 금방 까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까지 거의 10년 넘게 현장하고 저하고 싸우는 이야기들이에요. 오케이. 염색, 코팅도 이런 시간에 했죠. 염색과 코팅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염색은 화학적으로 섬유에 달라붙는 거고, 코팅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 빈 공간에 가서 끼어들어가서 굳어지는 것이 코팅이다. 이건 페인팅이고, 그죠? 이건 다이닝, 염색이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연염색은 매염제에서 이렇게 매파, 소위 중매쟁이가 있어. 이게 매염제죠. 그렇게 해서 식물성 칼라, 소위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그 류들이 식물의 색소를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같이 코디네이션, 배우위에서 이렇게 염색을 화학적으로 섬유화, 결합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염색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코팅은 물리적으로 이 섬유의 기공 속에 들어가서 껴있거나 얘네들하고 위에 침투되어서 굳어진 상태,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는 상태, 그런 것들이죠. 그게 코팅이다. 그래서 코팅과 염색은 다르다. 근데 이제 천연염색의 단점이 이 매염제에 의해서 염색이 되기 때문에 결례도가 약하죠. 세탁결례도, 일광결례도, 땅결례도, 마찰결례도 여러가지 결례도가 있는데 잘 바랜다. 그래서 결례도가 높은 천연염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보통 저 뒤에 이제 옷 분말하고 천연나무 추출물, 옷당용하고 락하고 쪽을 빨강, 파랑, 노랑을 3,000원을 해서 복합연색 기법을 써서 옷칠에 옷이 가지는 항균 내곰팡이, 아토피, 항산화성을 가지고 쪽은 방충성이 있죠. 락 이렇게 해서 복합 염색 기법을 개발한 것이 있다. 한지 코팅을 할 때 색 한지를 만들고 싶을 때 지금 구체오칠에서 수성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테리어용, 하나는 단청용, 하나는 채색용, 이렇게 컬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 모두 수성 아크릴형 오칠 베이스예요. 단 인테리어용은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그 컬러를 구성했고, 무슨 브라운, 도토리, 밤나무, 호두나무, 나무 색깔 했고, 인테리어용은 그 다음에 단청용은 단청에 필요로 하는 그 색깔이 따로 있죠. 뭐 황, 다자, 네록, 하엽, 양청. 그러나 이거는 단청용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컬러를 매칭한 거고, 다음에 채색용은 이게 뭐냐면 그 아크릴 물감이에요. 아크릴 물감 32세. 근데 얘들이 좀 너무 해서 열경화 전통오칠 32색으로 이제 통일할까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전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색을 아무거나 선정해서 섞어도 돼. 전부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컬러를 그냥 하시면 되죠. 해서 섞으면 되고, 아까 이런 이론처럼 예를 들어서 나는 한지에 바이올렛을 한지를 염색하고 싶다, 코팅하고 싶다, 색한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온경화형 채색줄도 마찬가지고 열경화형 채색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제일 편한 건 유성은 상온경화형 오칠 칼라 27가지 칼라가 있으니까 다 되고, 그 다음에 수성은 이렇게 인테리어용,
단청용, 채색용, 공예 마음대로 자기가 필요한 컬러를 섞어서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